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의 사업보고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표지 사업보고서에 보면은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기간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의 정호영 대표이사님이고 본점은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기가 그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타워 여기에 본사가 있고요. 여기에 경운국 회계 담당 작성 책임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로마자 1번 회사의 개요 부분부터 보면은 첫 번째 회사의 개요에서 회사 명칭은 LG 디스플레이 주식회사고 영문으로도 LG 디스플레이다. 설립일자는 1985년 2월이고 금성 소프트웨어로 설립이 되었었다. 그 다음에 98년에 LCD를 일가받아서 지금은 OLED와 TFT LCD 이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본사 아까 여의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LCD와 OLED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파주와 구미에 공장과 연구소를 부여하고 있으며 미주, 유럽, 아시아에 해외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LG 디스플레이와 연결 실체로 보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미국 법인, 일본 법인, 독일 법인 쭉쭉쭉 있고 규모가 큰 게 미국 법인이 좀 크고 그 다음에 난징이니까 중국 법인이겠죠. 난징, 차이나에 있는 여기 공장이 있나 봐요. 난징에 이제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광저우, 중국 광저우에도 아주 큰 규모로 4조, 자산 규모 4조니까 가장 크죠,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공장이 중국 광저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광저우에 여기는 생산 및 판매 공장도 있고 판매 법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조 규모의 베트남 하이퐁이라는 곳에 또 디스플레이 생산 공장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하이테크라고 광저우에 역시 생산 및 판매를 하는 또 별도의 법인이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광저우 물론 난징과 상하이도 있긴 한데 광저우에 아주 주요한 거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뭐 미국 산호세에 여기는 판매법인이죠. 공장은 아니고 판매법인이고 베트남에도 생산 공장이 이렇게 위치한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돈을 빌려가서 과연 얼마나 잘 갚을까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인데요. 뭐 신평사별로 이렇게 특이하게 나눠놨는데 어쨌든 보면은 18년에 AA급이었어요. 그런데 19년에 AA-로 한 노치 다운이 되죠. 그다음에 2020년에 와서는 또 다운이 돼서 싱글 플러스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세 개 회사, 세 개 평가사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등급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유는 뒤에서 이제 이유도 재무제표가 나오겠지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인 게 가장 크고 향후에 업황도 좀 어떻게 될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원래 AA 급의 아주 우량한 회사였다가 지금 싱글 A 플러스로 조금은 덜 우량한 하지만 여전히 우량한 회사로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 회사 이제 배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 최근 3년간에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3년 연속 지금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뭐 적자 규모를 떠나서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배당은 없다, 배당은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로마츠 2번 사업의 내용 부분에 와서 이 회사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FT LCD와 OLED 같은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 단일 사업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디스플레이만 파는 그런 아주 한 우물만 파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보면은 역시 사업 부문 디스플레이 하나고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이게 18년이죠. 18년이고 이게 19년, 이게 20년인데 매출액은 뭐 비슷비슷해요. 24조, 23조, 24조 이 정도고 근데 매출 총이익이 이제 왔다 갔다가 좀 있죠. 3조에서 1조대까지 떨어졌다가 2조대로 지금 반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 영업이익은 이제 2018년 마지막으로 920억 흑자에서 2019년에는 아주 크게 적자, 1조 가까이 적자를 보고 2020년에 적자 규모를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적자 마이너스 290억 이 정도인 상황입니다.
자산 총계는 33조, 35조, 35조, 부채는 18조, 23조, 22조 이 정도로 뭐 외형 자체는 크게 뭐 변화는 없지만 적자 규모가 좀 왔다 갔다가 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흑자 전환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업 현황을 보면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패널 주요 생산업체는 대부분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이 좀 크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 공급 과잉 심화 요게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다운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 사이클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조적 공급 과잉. 중국에서 너무 신규 투자를 많이 해서 공급 과잉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는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 두 개 업체가 크고 대만에는 뭐 요런 업체들이 있고 일본에도 요런 업체들이 있고 중국에 BOE, CSOT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가격 시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LG 디스플레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나오는데 좀 안 좋습니다. 34기가 18년이고 19년이고 이게 2020년인데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죠. TV 같은 경우에 28%에서 28% 유지했다가 21%로 확 떨어지고 IT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노트북이나 TV, 컴퓨터 모니터 이런 데 이제 쓰이는 건데 27.5%, 24.5%, 21.5%로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도 역시 지금 점유율이 줄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30% 가까이 이제 점유율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20%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너무 치고 올라오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서 좀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계속 보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뭐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TV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IT 제품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스마트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 TV 말 그대로 TV용이고 IT는 모니터, 컴퓨터용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이런 데 쓰는 좀 큰 패널들이고 모바일은 스마트폰용 조금 더 작은 그런 패널들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매출액 비중이 IT 제품 관련 매출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스마트폰, 3등이 TV. TV가 패널이 제일 큰데 매출액은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오히려 IT 제품 관련된 매출이 제일 높고 여기가 한 10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등이 한 7조, 3등이 한 6조 어쨌든 합치면은 한 24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을 보면은 이게 2018년, 그 다음에 19년, 이게 2020년 이렇게 되는데 18년에는 뭐 대충 한 패널당 500달러 정도가 이제 가격이 됐었는데 19년에 이제 가격이 좀 출렁출렁을 많이 했습니다. 500달러에서 시작했다가 45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600달러까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2020년 돼서는 좀 더 가격이 올랐어요. 500달러까지 이제 1분기 다시 좀 가격이 빠졌다가 2분기 650, 3분기 700, 4분기 790까지 그렇게 팍팍팍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 좀 차질을 빚어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날 무렵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택 근무 같은 걸 많이 하니까 태블릿이나 뭐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런 IT 제품들을 많이 팔리면서 이런 IT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도 늘면서 디스플레이 패널 값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최근 3년 내에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가면은 이제 2021년에는 전망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사항, 디스플레이 패널용 이제 재료들이 뭐가 있느냐 보면은 PCB는 뭐냐면은 그 전자제품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 판때기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뭐 이렇게 전선도 연결되고 뭐 여러 가지 꽂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 PCB 판때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매입액이 한 얼마죠? 2조 5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그 외에 뭐 편광판이라는 것도 들어가고 백라이트라는 것도 크게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영풍전자, LG화학, 희성전자 이런 기업에서 재료들을 많이 사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면은 이제 생산 설비 이 회사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크게 구미, 파주, 광저우 공장 이렇게 세 개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까 봤지만 이제 베트남 하이퐁이라는 곳에 또 공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은 뭐 연간 실적 생산 가능 능력을 보면은 유리 한 장이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에 유리 한 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글래스 1000장.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장 정도가 생산할 수 있었고 19년에는 900만 장, 20년에는 한 800만 장, 850만 장 규모로 생산 능력이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어쨌든 캐파는 이 정도 됐고 생산 실적을 보면은 조금씩 역시 같이 따라서 줄고 있는데 요 간극이 좀 커 보여요. 8,8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680만 장밖에 투입을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밑에 이제 구미, 파주, 광저우 공장은 풀캐파를 돌렸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은 다 투입했는데 생산 능력이 좀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 외의 공장, 뭐 베트남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미, 파주, 광저우 공장은 풀로 다 돌아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매출에 관한 사항 부분 보면은 아까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는 해외와 국내로 구분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이 대부분이죠. 뭐 요 로열티나 원재료 같은 것들은 사실상 없는 셈이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대부분 해외에 수출하고 있고 국내는 뭐 대충 한 4% 정도밖에 비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해외에 수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1조 5천억에서 1조 2천억, 9천억 규모로 해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제 해외 매출이 점점 더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때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좀 준 거고 다시 2020년에 늘어나서 해외 매출이 한 23조, 24조 중에 23조니까 9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연구개발 활동을 보면은 이 회사는 대충 이제 일정한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있고 총 한 1.7조 정도의 R&D 비용을 투입하고 있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기술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매출액 대비로도 제조업치고 굉장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면은 아주 높은 비중이에요.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가 아주 높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로마자 3번 재무제표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면은 일단 자산이 33조, 35조, 35조 이렇게 일정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근데 뭐 19년 대비 18년 약간 줄긴 했는데 그거는 뭐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으로 좀 줄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18조에서 19년에 확 늘었어요. 이때 이제 19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살아남기 위해서 좀 부채를 끌어다 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2020년에 약간 좀 줄여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19년보다는 20년 말이 상황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8년에 자본이 이제 18년 말 14조나 됐는데 2019년에 적자를 크게 보면서 자본이 좀 많이 줄었어요. 12조 4천억까지 줄었고 이게 2020년에 조금 늘어서 12조 7천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18년에 이렇게 19년에 이렇게 완전 크게 얻어맞았다가 20년에 약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실적을 실제로 한번 보면은 매출은 뭐 비슷비슷해요. 24조, 23조, 24조 이 정도인데 영업 이익 규모가 이제 920억 이익에서 마이너스 1조 3천억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90억으로 아까 봤듯이 요렇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기순이익 역시 뭐 2018년부터 이미 적자였지만 2019년에 적자 규모를 훨씬 더 키웠다가 2020년에는 2018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수준의 적자폭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역시 적자라는 게 조금 크리티컬하고 이게 과연 이렇게 2021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연결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종속기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대부분 100% 자회사인데 중국 법인들이 이렇게 좀 100% 자회사가 아닌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중국은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지분을 일정 부분 떼서 현지 회사들과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한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광저우 아까 있던 덩치가 좀 컸던 광저우 법인들이 7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광저우 법인이 이제 돈을 잘 벌고 실적이 좋더라도 LG 디스플레이의 100% 실적으로 꽂히는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속기업별 요약 재무 정보 부분을 보면은 아까 자산 규모는 쭉 봤고 광저우와 여기 이제 여기도 광저우에 있었죠. 요 광저우 법인들이 좀 크고 베트남 공장도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실적 부문으로 순이익 부문으로 보면은 역시 광저우 부분이 좀 크게 기여를 합니다. 1,000억 가까이 이제 순이익을 내고 있고 여기서 그다음에 적자 보는 법인도 약간 있긴 하지만 적자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베트남 법인도 이제 굉장히 이익 기여도가 높네요. 그래서 해외 법인들 합치면은 총 5천억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아까 총으로 해서는 당기 순이익이 지금 마이너스였잖아요.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해외 법인만 봤을 때는 흑자다. 그래서 뭐 국내 법인이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국내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적자 폭이 있었지 실제로 해외는 흑자 전환은 이미 했다. 전기 말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이제 적자였거든요. 마이너스 2,200억이나 해외 법인에서 적자였는데 지금 2020년에는 지금 5,200억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1년에는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이 회사 LG디스플레이의 주주가 과연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의 자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7%의 지분을 LG전자가 최대 주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주식회사 LG, 지주회사죠. LG 지주회사가 33%의 지분을 가지고 LG전자를 지배하고 다시 LG전자가 37%를 가지고 LG디스플레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 LG의 이제 최대 주주는 우리가 아는 LG의 총수 구광모 회장님이 지분 15.95% 별로 높진 않죠. 어쨌든 이 지분을 가지고 LG그룹을 경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아까 봤던 LG전자가 있고 그 외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한 5% 정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다음 저희 같은 소액 주주들은 숫자로는 23만 명이 넘고 지분율로는 55%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보면은 이건 이제 해외 공장들 다 빼고 순수하게 국내 공장과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합친 건데 한 2만 6천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국내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11년, 1인당 평균 급여액은 7천만 원으로 대기업 치고 뭐 그렇게 평균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게 2020년이 3년 연속 지금 적자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이제 급여가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 이제 2,200명 정도가 소속의 근로자로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LG 디스플레이 사업 보고서 읽어봤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